미취학 자녀를 가지신 부모님들이 다들 고민하시는 코스를 다 경험해보셨다고 들었거든요. 결론을 먼저 스포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결국은 영어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아이의 영어를 시작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다 가능하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조금 다른 방법들이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 4,7세 아이를 키우시는 후배맘들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분들에게 먼저 그 길을 건너온 선배로서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신지 콕콕 집어서 구체적인 방법을 언급을 하고 싶어요. 요즘처럼 정보 대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었던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 교육만 보더라도요. 정보가 없어서가 아니라 정보가 너무 많아서 힘드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럴 때 알짜 정보만 쏙쏙 모아놓은 곳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들 다들 한 번쯤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그 핵심 정보들을 나눠주실 선배맘 최상의 감각을 키우는 4,7세 영어 로드맵의 저자 박혜원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3년차 워킹맘이자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 박혜윤 이라고 합니다. 좀 전에 23년차 워킹맘이라고 하셨는데요. 관리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다 보니까 신입사원 때와 굉장히 다른 양상들을 보인다. 맞아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 아이들은 교육을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저희 때만 하더라도 해외대 대기업 입사자가 아주 희소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해외대 출신들의 대기업 입사자들도 많고 토익 900점 이상 스코어가 좋은 친구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저희 때도 토익 점수들이 높아도 영어 스피킹에 대한 것들이 부족하신 상황들이 많았었는데 요즘에는 더 많이 느껴요.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접한 친구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막상 업무상 필요한 해외 업체들하고 미팅을 한다거나 VC 콜을 한다거나 이랬을 때 입이 안 떨어지는 친구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 입시를 위한 영어로 올인을 해서 그렇지 않았나. 근데 이게 일을 하다 보니까 과연 필요할까? 이런 현실적인 고민을 많이 하게 됐어요. 사실 한국에 미취학 자녀를 가지신 부모님들이 다들 고민하시는 코스를 다 경험해보셨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것들인가요? 처음에는 엄마표 영어, 5세부터는 영어 유치원, 그리고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 해외살이 1년을 다 했어요. 저도 이렇게 생각은 못했는데 답을 찾기 위해서 흘러서 보니까 남들이 원하는 3종 세트를 다 했더라고요. 다 경험을 하셨으니까 결론을 먼저 스포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결국은 영어는 입시 과목이 아니고 삶에서 쓰는 언어다 라는 거를 너무 절실하게 느꼈어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영어 선생님들은 아이들한테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있대요. 선생님 AI가 있는데 왜 영어를 배워요? 근데 저자님은 반대로 얘기를 하셨잖아요. 맞아요. 엄마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간혹가다 있으시거든요. 기본적으로 프롬프트를 영어로 넣느냐 한국말로 넣느냐에 따라서 습득되는 정보량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실제 한국말로 검색을 했을 때 인터넷 정보는 2%인데 영어로 검색했을 때 정보량이 50%가 넘는다는 게 있었고 프롬프트를 아예 번역기로 돌려서 넣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했었을 때 제가 너무 공감했던 영상이 있어요. 알리바바의 마윈표가 언어는 문화의 첫 관문이다. 비즈니스를 하던 뭘 하던 다른 나라에 있는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화를 알지 못하고는 친구가 될 수가 없고 비즈니스 관계를 성립할 수 없다 이러거든요. 당연히 번역기를 통해서 대화를 할 수는 있지만 언어라는 거는 눈을 보고 이해하고 맥락이 있고 과거의 히스토리가 있고 이런 것들은 결국은 다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AI의 한계는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회사에서도 그걸 느끼신다는 거잖아요. 너무 느끼죠. 제가 지금 해외 회사들하고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컨설팅 결과물이나 이런 게 해외사들이 영어로 주면은 저희가 내부 보고 자료를 하거나 공용 문서를 쓰기 위해서는 한국말로 번역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그대로 AI한테 돌렸을 때는 절대 저희가 원하는 답이 안 나오고 해외사들이 PT를 했었을 때 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맥락이 있었고 업계 쓰는 용어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의도한 대로 결과값이 나오냐는 아마 계속 디벨롭이 되긴 하겠지만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어라는 거는 사람과의 관계 베이스를 하기 때문에 AI 시대에는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처음 시작하셨던 엄마표 영어 단계부터 경험담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워킹맘이시잖아요. 실제로 일을 하시면 엄마표 영어를 이어간다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잖아요. 처음에는 큰 거는 아니고 남들 다 하듯이 영어를 노래로 틀어주기도 하고 책을 읽어주기도 하는 거 외에도 독후 활동 같은 거를 많이 했어요. 인터넷에 보면은 많이들 좋아하시는 에릭 칼이라든지 뭐 앤서니 브라운 이런 독후 활동, 색칠 공부를 한다든지 오려서 붙이기
제시한다든지 이런 무료 자료가 많죠. 네, 미국 선생님들이 쓰시는 무료 사이트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거 뽑아다가 하면서 놀면서 했고, 근데 3, 4살 정도 되면서부터 제가 막연하게 하고만 있다는 해서 답답해서 영어 독서 지도사 자격증이랑 파닉스 지도사 자격증도 공부를 해보고. 엄마표 영어를 위해서 스터디 같은 걸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거는 둘째 육아휴직 때 인플루언서 분의 카페랑 오픈 채팅방에 있었는데 엄마표 영어의 바이블이라고 할 수 있는 까이유라는 영상이 있어요. 3, 4살짜리 아이랑 엄마랑 대화하는 그거를 공부를 하는 기간이었나 봐요. 제가 엄마표 바이블로 엄마들이 스크립트를 외우면 아이랑 영어를 대화를 할 때 쉽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이거를 프로젝트로 진행을 해달라고 다른 엄마들이 그러시면서 올떨결에 진행을 해서 한 200명 정도 분들하고 시작을 해서 한 4개월 정도 진행을 했었고, 그러면서 엄마들 영어 필사하고 인증하고 이런 거 하면서 서로 마음도 나누고 네,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하셨네요. 네네. 근데 결국은 체력적인 한계랑 시간의 한계를 그렇죠.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선택한 게 영유셨던 거예요? 사실은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어요. 첫째가 4세 12월 마지막 주에 새로운 동네로 이사를 갔는데 어린이집을 보내기도 애매한 개월이고 일반 유치원을 넣었는데 대기번호가 262번인 거예요. 근데 2지망, 3지망도 다 대기인 거예요. 60 몇 번 이렇게. 근데 저는 워킹맘이니까 애를 어딘가는 그렇죠, 보내야 되는데 그렇죠.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다가 영어 유치원들이 동네 주변에 있고 그래서 한 2-3군데 정도 후보로 놓고서는 보내게 됐고, 그러면서 나름의 합리화를 했던 거는 사실 전 영어 유치원은 거부감이 있었거든요. 아이를 포승줄에 묶어놓는 건 아니지만 약간 그런 막연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안 보내고 싶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뭔가 체계적인 시스템이 없고 제 시간과 체력의 한계가 느껴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고려 요소가 되면서 결정적인 계기가 생기니까 보내게 되더라고요. 네. 아이의 영유 생활은 어땠어요? ABCD 단어나 이런 것들 좀 알고 가고 그래서 전혀 거부감도 없었고 너무 재밌어 하고 5세 때는 거의 숙제가 없고 그러면서 계속 놀기를 좋아했어요. 그런데 확실히 7세 때는 숙제량도 많고 진도도 빠르고 그러면서부터 조금씩 크랙이 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저는 아이가 힘들어하는 걸 원치는 않았고 제 교육관을 선생님들도 알고 계셔서 숙제가 예를 들면 한 4개, 5개다 그러면은 저는 책 읽기만 하겠다. 아이한테 부담 주기 싫고 그리고 아이가 거부감이 없이 그냥 노출된 시간 동안만 영어에 젖으면 된다 이런 마음이어가지고 그렇게 보냈는데 책 읽기를 하루에 3권씩 하는 미션을 하는 중에 저희 첫째가 고집이 너무 세거든요. 네네. 차라리 오늘 숙제 안 해 이러면 저도 안 해도 돼요. 책 읽기조차도 이런 마음으로 지냈는데 제가 그 당시에 업무 스트레스가 과부하가 온 상황이기도 했는데 애가 숙제를 할 것처럼 하다가 안 하고 할 것처럼 하다가 안 하고 이러면서 거의 1시간 넘게를 시간을 끄는 거예요. 그런 집 많아요. 제가 그때 남편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경제적 자유가 필요 없고 시간의 자유가 너무 절실하다 이러고 있을 때였거든요. 네네. 애가 4시간을 뺏는 거예요. 애가 그렇게 고집을 1시간 넘게 피우는데 자식 책상에서 책 읽고 이런 걸 했거든요. 책상을 엎었어요. 애 앞에서. 어이구. 아이가 좀 충격받았을 것 같아요. 저도 그게 육아를 하면서 가장 후회하는 순간인데 그때 저도 임계치가 너무 낮아서 그랬던 것 같고 근데 그날 밤에 제가 결심을 했죠. 이건 아니다. 내가 이러려고 보낸 것도 아니고 아이와 내 행복해야 되는 시간이 너무 중요한데 이건 아니다. 라고 해가지고 영어 유치원을 그만둬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부터 영어를 안 하신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 당시가 한 4월, 5월 요럴 때여가지고 사실 아까 영어 유치원 보내기 전에 너무 보내고 싶었던 데가 발도르프 몬테소리 이런 거 너무 좋아해가지고 숲유치원을 직접 방문도 해보고 다니려고 했어요. 근데 셔틀이 없다 보니까 못 보내고 있었던 데였거든요. 거기를 가봤더니 영어는 둘째 치고 피아노나 축구도 못하는 사교육 금지 서약서를 써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객 마음에 걸림돌이 되기도 했었고 남편이랑 고민을 하는데 남편이 영어를 쓰는 숲유치원은 없어? 이러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아이 친구 엄마가 발리에 그린스쿨이라고 하는 네이처 스쿨을 소개시켜줘서 그때부터 사랑에 빠졌죠. 밤을 새면서 그걸 찾아보는데 너무너무 가슴 뛰더라고요. 여기서 한번 짚고 가죠. 일단은 발리에 숲유치원을 보내게 됐다. 여기까지 저희가 들었는데 그럼 엄마표 영어와 영어 유치원을 보내면서 이 시간이 의미가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 과정에서 작가님이 느끼셨던 거? 엄마표 영어는 사실 노는 도구로서 영어를 쓴 것 같아요. 되돌아보니까. 영어 유치원을 다닐 때는 이거는 아니다. 7세 때 과연 달려야 할까? 이거에 대한 고민 때문에 그 당시에는 영어 유치원 보내고 후회했다기보다 요 정도까지 이런 정도의 느낌이었는데
했었는데 오히려 해외살이를 갔다가 오고 나서 한국의 영어 유치원 시스템이 없었더라면 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찬론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저같이 시간이 없었고 한 번도 영어 교육에 발을 담가본 적이 없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어느 정도는 레버리지 삼아서 길라잡이가 됐었구나. 왜냐면 발리에 한 9개월, 10개월 정도 있었는데 그거를 최소한 한 3, 4년 이상만큼 깊게 있다가 온 느낌이 있거든요. 그 영어 유치원에 다져놓은 것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은 그 시간이 너무 소중했구나. 네, 그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아이의 영어를 시작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따라가는 게 좋을지 다 가능하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작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어렸을 때는 그냥 놀이의 도구로 엄마가 같이 놀아준다. 그리고 엄마가 꼭 영어로 대화를 해야 된다는 강박은 버리셔도 돼요. 그냥 책을 읽고 요즘에 세이펜도 잘 되니까 노래도 워낙 구하는 데가 많고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엄마랑 같이 뭔가를 하면 가장 좋고 그게 만약에 체력적이든 재정적으로도 한계가 있으시고 이랬을 경우에는 요즘에 스터디 모임들이 정말 많아요. 제가 지금 만약에 애를 한 명 난다면은 회사를 안 다닌다면 하고 싶은 스터디도 정말 많아요. 사실 엄마 혼자서 끌고 간다는 건 쉽지 않아요. 다 같이 했었을 때 루틴 지켜주는 것도 그렇고 꾸준히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언제 노출을 하느냐라고 하면 지금 당장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영세든 초등학교든 그냥 당장.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네, 그냥 5분이든 10분이든 당장. 허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러면 영유까지는 가지 않아도 엄마표로도 충분히 잘할 수 있다. 그럼요. 제가 빨리라고 했었을 때 사실 요즘같이 문해력이 대세인 시대에 조심스러운 얘기일 수도 있고 한글도 안 되는 아이들이 어떻게 알아? 근데 또 한글 안 됐는데 수학 시키시잖아요. 문제집 다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이걸 과목으로 접근하는 거가 아니다. 그리고 제가 KBS 스페셜에 당신이 영어를 진짜 못하는 이유 이런 다큐를 봤는데 거기에서 힌트를 많이 얻어서 조리원에서부터 노래를 불러준 건데 뭐냐면 서술 기억, 절차 기억, 서술 기억 단어들을 외우는 암기 요거고 절차 기억 요 단어들을 조합해서 문장으로 만들어서 말하는 능력 요 단어들을 조합하는 능력이 자전거 타는 거 배우는 거랑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 왔다 갔다 하는 버퍼가 어릴 때는 안 걸린대요. 근데 그게 4세 때부터 12세 정도에 거의 다치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요 능력이 시기를 놓치고 나면 저희 세대처럼 문법 베이스로 배우면 말하는 데 있어서 토익 점수가 높아도 한계가 생기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실적인 해외살이 경험담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발리 말고도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숲에 꽂혀가지고 발리를 가시게 된 건가요? 저는 사실은 인도네시아 자체를 가본 적이 없어요. 여행으로. 그린스쿨이라고 글로벌리 네이처 스쿨의 1호점 같은 상징성이 있고 실제로 반기문 유엔 총장님도 왔다 가시고 제인구달 환경운동가 분도 왔다 가시고 했던 곳이에요. 여기가 어떠냐면은 교실에 벽이 없고 대나무로 다 학교 건물을 지었고 또 학교에서 소비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다 비료로 사용을 해서 학교 논밭에서 쌀을 재배해서 그걸로 아이들 점심을 먹이고 또 발리는 원래 그렇기도 하지만 나뭇잎으로 접시를 하고 워낙 발리 자체가 디지털 노마드의 성지라 부모님들 또한 IT나 디지털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페어런트 코워킹도 정말 잘 돼 있거든요. 제가 설레했던 포인트 중에 하나는 발리도 요가가 유명하니까 요가를 무료로 가르쳐주는 부모님이 계세요. 지역 주민들도 와서 배우는데 요가 수업료가 일주일치 먹은 음식물인 거예요. 음식물 쓰레기가 돈이 된다는 거예요? 환경운동에 대해서도 포커스가 돼 있고 그리고 워낙 초자연이고 하다 보니까 관리를 무모하게 선택하게 됐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린스쿨을 못 가고 웨이팅도 너무 길고 이래가지고 엠파시 스쿨이라는 데를 갔는데 그린스쿨에 비해서 조금 더 주니어급으로 어린 아이들한테 최적화되어 있는 곳이에요. 제가 정규 과정으로는 한국인 최초였고 나중에 한 가족이 오셔서 같이 있게 됐었어요. 그 생활을 9개월 정도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그거를 지나고 나서 아이의 영어 실력이라던가 변화, 눈에 띄는 것들이 있었는지 궁금해요. 영어 때문에 간 건 아니었지만 이왕이면 영어 이런 마인드였는데 첫째 같은 경우 학습적으로만 보면은 아까 책 읽기가 싫어가지고 제가 뒤집어 못 봤잖아요. 근데 발리에서는 영상도 아예 못 보여줬고 집에 텔레비도 없었고 5시까지 학교에서 노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교과서가 없었거든요. 물통하고 우비만 갖고 다니는 학교였는데 그렇게 놀다가 더우니까 유일하게 시원한 것이 도서관이었어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 책에 빠져서 한국에 와서도 한국 책, 영어 책 상관없이
없이 최고 좋아하는 아이로 변했고 네. 둘째 같은 경우는 가서도 그렇고 올 때도 영어가 플런트하게 스피킹이 잘 되고 이런 거는 아니었는데 다녀와서 오히려 갑자기 영어에 대해서 몰입을 하고 빠져들더니 지금 7세 첫 학기인데 요즘에는 드래곤 마스터 뽀개기처럼 해가지고 그거를 스스로 빌려와가지고 혼자서 너무 재밌게 읽고 이래요. 그래서 영어가 학습으로가 아니라 동기부여가 됐던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영어를 썼을 때에 해외 친구들이나 이렇게 거부감이 없이 그런 게 있지 않았나 싶고 실제로 제가 호주 여행 가서 시계탑 무료 투어를 했는데 그 원리가 설명을 들어도 잘 모르겠으니까 아이들이 설명해 주시는 분한테 막 꼬치꼬치 물어가면서 원리를 터득을 하고 하는 게 다 영어로 되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도 삶 속에 녹아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학습적인 측면 말고 달라진 거는 제가 남편 없이 갔거든요. 그래서 남편 없이 열혈 두 아들이랑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뭔가 스스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둘째는 그때 만 4세였는데 뒤처리뿐만이 아니라 샤워하고 하는 것도 형이 같이 샤워를 시켜주면서 가르쳐줘서 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립심이나 자기주도성이 커진 것 같고 엄마를 도와줘야 된다 이런 것도 많이 늘어나게 된 것 같고 습관적으로 좋았던 거는 스스로 스케줄링 하는 버릇. 왜냐하면 제가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거든요. 네. 아이들 앞뒤를 싣고 워낙 교통체증이 심해서. 근데 그렇게 하려면 본인이 하고 싶은 것들을 다 못해요. 셋이 같이 집에 오고 가고 해야 되니까. 그랬을 때 나는 뭐하고 너는 뭐하고 싶은데 그러면 이렇게 조율을 해서 엄마는 장을 봐야 되니까 스케줄링을 우리가 하자라고 하면 본인들이 결정한 스케줄이니까 사실 더 놀고 싶고 어디 더 가고 싶고 하더라도 꼭 그걸 지켜요. 그리고 거긴 숙제가 없었으니까 숙제 스케줄링을 한 건 아니었는데 한국에 돌아와서 초등학교 입학을 해서 나름 뭐 받아쓰기도 보고 일주일에 한 번씩 숙제도 있고 한데 그런 스케줄링을 자기가 저랑 타협을 하면서 스스로 짜고 그거는 아무리 졸려도 하고 자더라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되게 좋은 습관을 기르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아이들도 그렇게 생활하다가 한국에 오면은 솔직히 핸드폰도 볼 수 있고 뭐 유튜브도 볼 수 있고 친구들도 맞아요. 한국말하고 이런 상황들이라 좀 해이해지거나 뭐 그러진 않았나요? 당연히 해이해질 수밖에 없고 언어라는 경우는 결국은 절대 시간에 비례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첫째 같은 경우도 스피킹의 기회가 많이 줄어들고 이런 거는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제가 백업을 한다고 단순히 화상영어 이런 거를 하지는 않고 저희는 룰을 정했어요. 밥상에서는 영어로 대화를 해보는 거. 그리고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룰은 토요일마다 무비나잇이 있어요. 벽을 하나를 비워가지고 빔 프로젝트로 영어로 된 영화를 보거든요. 아직 저희 아이들은 영상을 무조건 다 영어로 보는데 그랬을 때 치킨 사다가 엄마 아빠랑 다 같이 영어로 된 영상을 보고 이러면서 그런 루틴들을 중간에 깔아주는 그런 작업들을 통해서 감을 안 잃으려고 하고 있고 이번에 겨울방학 때는 발리에서 만난 친구가 일본의 국제학교를 다니는데 그 집에 가서 그 아이가 다니는 국제학교의 원데이 클래스를 같이 들었는데 그렇게 작가씩 자극을 주면 아 이게 필요하구나 내가 누군가랑 대화를 하고 뭔가 불편한 걸 요청을 할 때 영어가 필요하구나 라고 해서 그 필요성을 중간에 심어주는 그런 것들을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좀 부러우실 것 같아요. 나도 저 상황이 돼서 아이랑 같이 해외살이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네, 그런데 쉽지 않죠. 맞아. 여러 가지. 난 영유 보낼 상황도 안 돼. 엄마표로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까 전에 뭐 스터디도 많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네네네네. 어떤 걸 좀 찾아보면 되나요? 스터디는 사실은 온라인상으로만 하니까 요거조차도 사실은 해줄 수 있어요. 돈 내놔도 사실 맞아요. 어학 공부 안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프라인 모임의 스터디를 추천을 하고 가장 많이들 알고 계시는 잠수내 영어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이들 영어를 모아놓고 시키는 게 아니고 엄마표 영어를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는지를 길라잡이를 해주세요. 그래서 그런 거 하는 방법 그리고 잠수내와 같이 동네 학원들을 이렇게 보시면 엄마가 가서 한 30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이들 수준은 또 어떠니까 이런 책들은 빌려보세요. 이런 거를 가이드해 주시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프로그램들은 찾아보시면 아마 맘카페 당장 물어보시면 아실 것 같고 어떤 키워드로 검색을 해야 돼요? 엄마표 영어 로드맵 뭐 아니면 그냥 잠수내 뭐 우리 동네 잠수내 뭐 이렇게 해봐도 될 것 같고 사실 책들도 많이 나와 있고 해외살이는 사실은 쉽진 않고 저도 지금 다시 복직을 했거든요. 진짜 일주일 휴가도 쉽지가 않은 상황이고 하니까 그랬을 때에는 국내에 영어 캠프가 많습니다. 미취학 아이들을 위한 영어 캠프는 조금 한계들이 있고 초등 1학년부터는 캠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숙명여대 테스 워낙 유명하니까 숙명여대 캠프라든지 한국외대, 용인외대 이런 데 캠프들이 있어요. 경쟁도 되게 치열하다고 들었거든요. 3년 동안
광클릭해서 겨우 가고 막 이러시기는 하는데 기숙형도 있고 매일매일 등하교 하는 캠프들도 있고 해서 방학 때 국내 캠프를 그렇게 활용을 해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캠프 기간 동안 엄청나게 수능 점수 올리고 이런 게 아니라 영어 쓰고 싶어 이런 자극을 주는 거에 되게 좋은 사례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해외에 한 달 살기 요즘에 워낙 유행이거든요. 점점 이게 라이징 된다는 게 느껴지는데 이 한 달 살기를 하실 때 주최 측이 에이전트이거나 유학원이거나 이런 데도 좋기는 좋아요. 근데 조금 다른 방법들이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 저도 발리에 있을 때 발리 한 달 살기 하러 오시는 한국분들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대부분 네이버에 발리 캠프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다 비슷한 리뷰와 카페들에서도 오는 학교들이 정해져 있어요. 한국인들이 많이 가는. 네, 왜냐면 리뷰를 한국말로 쓰고 그렇죠, 나는 그렇죠. 한국말로 검색을 했으니까. 그렇게 안 하시고 구글에다가 뭐 2026 뭐 서머 캠프, 2026 스포츠 캠프, 키즈 스포츠 캠프 이렇게 치시면 엄청나게 많은 캠프들이 나오고 거기에서도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심지어 나라랑 프로그램이랑 연령이랑 이런 거 다 검색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도 학교에 책걸상에 앉아서 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스포츠 캠프나 환경보호 캠프나 아트 캠프나 이렇게 아이들하고 더 밍글링이 잘 되는 그런 캠프들을 보내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같은 시간이니까.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4-7세 아이를 키우시는 후배맘들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네. 그분들에게 먼저 그 길을 건너온 선배로서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신지. 사실 제가 오늘 추상적인 얘기들을 많이 했잖아요. 삶 속에 녹아드는 언어, 뭐 수단으로서의 영어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마지막으로는 오히려 거꾸로 콕콕 집어서 구체적인 방법을 언급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실천을 해야 이 결과값이 나오니까. 그렇죠. 첫 번째로는 영상은 무조건 영어로.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이럴 건데 절대적인 노출량 이런 걸로 봤을 때에도 그렇고 그 나라의 문화, 쓰는 뉘앙스 이런 거를 익히려면은 그래도 아이들이 영상은 어느 순간은 분명히 안 볼 거예요. 영상은 그래도 영어로라는 게 최대한 할 수 있을 때까지는 길게 하면 거부감만 없어도 언젠가 다시 찾았을 때 그 허들이 훨씬 낮아져 있을 거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가장 좋아했었던 영상 리스트 좀 추천해 주실 수 있어요? 아이들이 좋아했던 거는 페파피그하고 맥스 앤 루비 이런 거는 많이 보시고 조금 더 크면은 게임처럼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데니고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댄스 하면서 밑에 용암이 흐르면 소파랑 베개 위에 다니고 이런 영상들 좋아했고 조금 더 크다 보니까 영어 책을 빌려오게 되면은 갑자기 뭐 버뮤다 트라이앵글에 관련된 거를 본인들이 영어로 찾아요. 그거에 대한 설명, 뭐 타이타닉에 대한 설명 이러면서 본인들이 영상을 또 찾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구체적인 방법은 엄마도 같이 공부를 하셔라. 이게 공부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고 영어라는 게 삶 속에 녹아있으려면 엄마도 영어를 습득하려고 하네. 우리 집은 영어가 나만 하는 게 아니야. 페널티가 아니야. 이런 느낌을 주려면 엄마도 같이 하는 모습을 보이면 어떨까. 책상에 앉아서가 아니라. 그래서 저는 설거지 하면서 어플을 틀어놓고 발음 같은 거를 하는 걸 아이들이 봐요. 저도 계속 영어를 하려고 하니까.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엘사 스픽 이런 어플 같은 거를 보면은 문장을 읽을 때 내가 그 정확도, 인터네이션이나 발음의 정확도가 몇 프로인지 이런 게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걸 아이들하고 게임처럼 그래서 누가 몇 프로 높게 나오나 이런 것들을 해요. 그래서 영어가 나만 혼자 공부처럼 하는 게 아니다. 이런 것들을 엄마들도 같이 보여주시면 어떨까 싶고 세 번째로는 혼자 고민하지 마셔. 그리고 옆집 엄마 얘기는 조금 덜 들으셔라. 그럼 어디서 고민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품 팔고 발품 팔고 본인들이 책도 읽고 해서 같이 공부를 하고 그런 분들이 희한하게 주변에 또 많이 모이시게 되거든요. 온라인 워낙 잘 발달돼 있으니까 우리 아이만의 길을 찾는다고 했었을 때에는 그렇게 내 세상을 좀 넓혀놔야 내가 길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초이스가 많아지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작가님의 솔직한 경험담을 들어봤는데요. 작가님의 말씀은 이번에 쓰신 요 책을 기반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책에 더 많은 얘기들이 담겨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요 책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누굽니까? 교주팝이거든요. 교주팝에서는 횡단호 이벤트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작가님께 퀴즈를 하나 내주실 거거든요. 이 퀴즈의 정답을 맞춰주신 분들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엄마표 영어를 KBS 다큐를 보고서는 정했다고 했어요. 언어의 습득 속도가 4세부터 꺾여서 몇 세에 닥치느냐. 몇 세가 질문입니다. 네, 숫자 2개를 맞춰주시면 되고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한글로 초성 힌트를 여기 넣어드리고요. 작가님이 말씀하신 시간 힌트도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 넣어놓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가님 오늘 좋은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